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를 키우는 이유는 뭘까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육이들 얼굴이 조금씩 예뻐지고 있고 기온차가 나기 시작하니까 알록달록 전체적으로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야지만 예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햇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얘네들 얼굴이 조금씩 알록달록해진다라는 것은 다육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알 수 있지 싶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햇살이 많아야지만 다육이 얼굴이 예뻐지는데 단 기온차가 없으면 단풍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얼굴, 고운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조량은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온차가 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혹 환경적인 부분이 좋지 못해서 일조량이 약해가지고 웃자라는 그런 다육이들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후에 마사 비율을 높여가지고 물 배수비 좋게 영양분은 좀 적게 해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햇살이 부족해도 알록달록한 단풍 옷으로 살짝 변신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예쁜 얼굴로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을 키우는 거를 약간 힘들어하고 다육이는 처음에 왔을 때는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나진다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키우면서 다육이들의 특징 하나 둘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아무리 햇살이 좋아도 단풍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자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모습을 인정을 하면서 죽지만 않게 잘 관리하는 게 1차적인 부분이고요. 2차적인 거는 2년 이상 다육이들이 잘 여름과 겨울을 잘 버틴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기온차만 나기 시작해도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가을 단풍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큰 대형 화분에 심게 되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기까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성장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상악처럼 연두색빛 얼굴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로치도 그렇고 옆에 춘맹도 그렇고 방울복랑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거나 원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끝을 잘 보시면 붉게 물들어가는데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백분이 뽀얗게 내려앉으면서 하얀 얼굴을 만들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울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됐고 분갈이 한 지가 꽤 오래됐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계절적인 변화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옆에 있는 이 춥스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변화가 아주 빠르게 오는 품종인데 성장을 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분갈이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잎이 작아지기보다는 잎이 커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영양분을 일정하게 채워주고 물을 주기적으로 다시 준다 그러면 단풍이 들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조금 넘기고 단풍옷을 보기 위해서 물은 일반적인 물주기, 성장할 때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물을 주는 그런 패턴을 살짝 바꿔서 잎이 말랑거릴 때 물을 주기 시작해서 잎이 말랑할 때만 물을 주는 그런 패턴으로 다육이를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아멜리 같은 얼굴을 잎끝이 붉어지면서 예뻐지고 있죠. 원종 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록달록 그리고 옆에 있는 콜로라타 같은 경우도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샴페인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보면 전체적인 모습은 붉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손톱에 붉은색 매니큐어를 발라 놓은 것처럼 아주 붉은색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팔리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작지만 오렌지빛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 파랑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붉게 단풍이 들어가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품종이고 그리고 작습니다. 여기서 힌트인데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단풍 옷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절대 큰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빠른 단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기자기하게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게 단풍을 빠르게 볼 수 있는 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크기에 비해 이렇게 식물 크기에 비해 살짝 큰 화분 같지만 실제적으로 작은 화분입니다. 이 지금 화분 내에 비하면 그렇게 큰 화분이 아니죠. 그래도 그나마 콜로라타는 크게 크는 품종이다 보니까 제가 좀 큰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이렇게 오팔리나 같은 경우 이 대형 아주 크게 자라고 있었던 오팔리나인데 웃자람이 너무 심해서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 주었더니 큰 화분에서 성장을 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작은 화분에서 키우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계절적인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랑새 같은 경우도 지금 얼굴을 보시면 붉은색 얼굴을 하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분갈이는 했지만 나이가 있고 크게 지금은 얼굴이 많이 작아진 상태입니다. 물을 일반적인 물주기보다는 살짝 건조하게 키우면서 마사 비율을 높여가지고 물 배수비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이 영양분이 그만큼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렇게 붉은색 옷을 빨리 갈아입는, 그리고 클로이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마사 비율을 높인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살짝 부족한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빠르게 단풍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많으면 성장을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절대 빠르게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는 이유, 가을 단풍 그리고 겨울 단풍을 오랫동안 보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야 됩니다.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거름을 많이 넣게 되면 성장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은 한 1, 2년간은 제대로 된 진한 색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단풍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화분에, 그리고 마사 비율을 높여 가지고 물 빠짐이 좋게, 그리고 햇살은 최소 3시간 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이 화분이 작아야 된다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뿌리가 화분 속에 가득 차야지만 얘네들이 그 이후부터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화분 속 안에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기보다는 성장하는 얼굴, 이 박하장처럼, 이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하장처럼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빛 얼굴을 더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 뿌리를 많이 손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빠르게 단풍이 작년까지만 해도 빠르게 단풍이 들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닙니다. 아마 한 1월 정도는 지나야지만 더 진한 모습, 더 화려한 모습으로 단풍이 들어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는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들을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다육이 하우스에서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화려한 단풍이 들기까지 아마 내년 1월에서 한 2월 정도는 돼야 되지 싶고요. 집에서는 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마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노숙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베란다 안으로 들이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서리가 내리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베란다 안으로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